예, 오늘은 저의 부동산 투자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론은 낙제점입니다. 분명히 낙제 수준의 점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집을 3번 사봤고 말레이시아에서 집을 2번 사봤습니다. 이제 물론 차도 그랬네. 차도 한국에서 새 차 세 번 사봤고 말레이시아에서도 3번 사봤네요. 이제 저의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는 낙제점입니다. 낙제점인데 이제 일관성은 있네요. 일관성은. 그 일관성이 뭐냐면은 저는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자를 뭐 물어본 적이 없죠. 그리고 이제 저는 집을 삼에 있어서 제가 살아야 되는 생각 이해는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가장 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산 집은 제가 전부 다 들어가서 살았었거든. 이제 단지 딱 한 차례 세준 적은 있네요.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 말레이시아 쪽으로 오면서 장기간 이제 와야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집을 한 5년 이상 월세 반전세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는 뭐 제가 전부 다 살았고 제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샀는데 거기에 이제 제 부동산 투자에 가장 큰 실책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일 했던데 그 주변에 이렇게 집을 샀었고 그게 이제 뭐 부동산 투자하는데 이제 실책의 요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한 번은 이제 충청도에 한 번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장기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집을 한 번 샀고 이제 2번은 경기도에 샀는데 경기도에 2번 샀는데 이제 한 번은 경기도 이천에 샀습니다. 집을. 거기는 이제 경기도 이천이라고 그러면 거기도 이제 뭐 지방권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실정이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네요. 제가 집을 사가지고 손해 본 적은 없습니다. 비록 크게 이렇게 이익은 못 봤지만은 집을 사가지고 손해보고 이렇게 판 적은 없네요. 다행히. 근데 이제 뭐 좀 그 남기기는 좀 남겼지만은 그 아예 부동산비 빼고 미세한 굉장히 적은 돈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은 경기도 분당권에 있는데 이제 그때 그게 제가 분양을 한 1억 한 7천 그 정도 주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뭐 한 6억 가까이 하니까 뭐 거의 뭐 4배 올랐네요. 그게 유일하게 위안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그것도 장기간 보유한 거에 비하면은 뭐 결국 뭐 큰 이익이 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뭐 장기간 제가 뭐 보유하고 있고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집이니까 뭐 그렇게 뭐 큰 성공이라고는 볼 수 없겠네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사고의 전환을 내가 살지 않는 집이라도 부동산이 어디에 오를 만한 그런 지역에 이렇게 샀어야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맞는 거고,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더라면은 제가 뭐 직장 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시드머니 이렇게 만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돈을 상당히 직장 생활 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시드머니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제 생각은 내가 살지 않으면 뭐 집을 못 사는 그런 성격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가장 이제 아까웠던 부분이,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 처음 진출을 199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년 직장 생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모았어요. 그때 당시에 월급이 일반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면은 한 49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60만 원 월급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고 이제 얼마 안 있었는데 굉장히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막 제 기억으로는 15%, 뭐 20%막 이렇게 월급이 올랐어요. 1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들어가고 한 뭐 1, 2년, 3년 그 정도 있었는데 월급을 제가 300만 원 이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5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집을 그것도 현찰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모았었고, 실질적으로 5년 이내에 현찰로 집을 샀습니다. 그런 것 보면은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됐었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 스킬이 그만큼 안 따라줬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살 집 아니면 어디 있다 부동산 산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가장 좋았던 그런 기회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삼성동에 이렇게 오피스로 출근하고 거기서 일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거의 한 7, 8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강남구 도곡동 주공아파트에서 전세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그 주공아파트가 9천만 원, 이제 평수는 한 15평 정도 됐을 겁니다. 15평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한 9천만 원 됐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때 당시는 현찰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돈이 됐었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약간 살까 그런 고민도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집이 워낙 낡았고 그랬기 때문에 살이라는 생각을 쉽게 못 먹었어요. 그 돈이면은 여기 경기도권에 33평 새집 이렇게 살 수 있는 돈이었고 비슷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9천만 원을 했던 게 지금 시세로 하면은 한 5억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재개발 다 끝나고 입주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33평 이상은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세가 한 15억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건만 어떻게 잘 이렇게 했으면은 주택 투자가 A 플러스가 될 수도 있었었는데, 결론은 낙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뭐 집을 3번 샀었고 2번은 뭐 지방 비슷한 곳에 이렇게 샀었고 이제 한 번은 이제 분당골에 이렇게 샀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뭐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뭐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중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곳곳에 오를 만한 지역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탁탁 이렇게 치고받고 이런 거를 잘했으면은 지금은 제가 타양에서 이렇게 미아 신세로 이렇게 생활을 안 해도 충분히 경제적인 자립을 했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주택 부동산 투자는 뭐 그랬었고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그리고 이제 여기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집을 2번 샀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뭐 별나 뭐 수익 측면으로는 뭐 그렇게 이제 물론 손해는 안 봤는데 좋은 거는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낙제 수준이죠. 뭐 거의 뭐 조금 뭐 한국의 지방에 투자했던 그런 수준이니까. 이제 말레이시아의 부동산 특징은 그렇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주택 보유에 대한 뭐 그런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뭐 10채, 20채, 50채를 보유를 하든 뭐 어쩌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그런 세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겐팅 하일랜드 여기도 보면은 대부분의 집 소유자들이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래도 돈이 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겐팅 하일랜드에 제2주택, 이의주택 아니면은 별장 형태로 이렇게 집을 구매를 해가지고 투자 형태로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세를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주말에만 이렇게 와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고 뭐 그런 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사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수준, 10% 한 15% 한 뭐 2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뭐 한 10% 정도는 산 것 같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KL, 주로 이제 KL에 사는 돈 좀 있는 그 중국인들이 아니면 말레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주택을 사가지고 재테크 목적으로 세를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주말에만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저희 집 위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다 이렇게 KL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주말에만 이렇게 와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는 아파트 콘도를 보면은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실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프로젝트가 완료가 돼 가지고 입주한 지 뭐 2, 3년이 돼도 50%가 채 안 차는 것 같아요. 사는 사람이 뭐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콘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겐팅 하일랜드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오래 살았던 페낭도 그렇고 KL도 프로젝트 끝나고 이렇게 사람이 어느 정도 한 7, 80%까지 이렇게 차려고 그러면 한 5년은 걸려야 7, 80%는 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굉장히 많다. 그게 이제
얘기했지만은 아파트 산하도 뭐 특별한 세금이 없고, 이제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뭐 물세 이 정도만 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전기는 물론 안 쓰면은 거의 뭐 전기세는 안 나오니까 뭐 그렇고, 이제 아파트 관리비도 뭐 한 우리나라 33평 기준으로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수준 뭐 그 정도 관리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사놔도, 집이 많이 있어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노갈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도 뭐 이제 내는 세금은 없으니까. 이제 물론 이제 집 살 때 조금 취득세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 나가는 거 있고, 뭐 이제 저기 부동산의 소개비 아니면은 변호사 등기비 뭐 이 정도 말고는 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뭐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집이 있다고 의료보험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보유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요. 저도 이제 뭐 한국에 집이 한 채 있기 때문에 1년에 보유세 명목으로 뭐 한 돈 100만 원 이상, 돈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그런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 세금이 없습니다. 뭐 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도 집값이 가파르게 이렇게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어요. 아무튼 뭐 서너 배, 뭐 4배까지 이렇게 오른 것 같은데, 그 이상 올랐습니다. 그 이상 올랐는데, 이제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인 현실은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말레이시아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말레이시아에도 집 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실정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 해가지고 집 사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 뭐 거의 뭐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초년생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집 사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3년 전에 정부에서, 물론 이제 집값도 정부에서 올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 다른 뭐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캄보디아라든가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뭐 이런 데에서는 소득 대비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말레이시아는 많이 안 올라가고 집값이 낮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집값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책을 그렇게 해가지고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가지고 5년 내에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보면은 5년이면은 한 50%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한 50%, 뭐 단계별로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이 단계별로 이렇게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소득세가 없고, 1년이면은 그냥 입주하기 전에 이렇게 팔면은 50%, 40%, 30%,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이제 집값이 안정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 조치 하나로 이렇게 집값이 안정이 되는 것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투기적 수요가 많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 없고 그랬을 때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그 주택에 대한 그 눈이 좀 트이고 그런 사람들은 뭐 열채도 사고 막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제 한 사람이 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열채도 사고 뭐 다주택 뭐 5채도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한참 오르고 그랬을 때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여기 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주로 이제 중국계 차이니스들이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고, 이제,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무이자, 입주할 때까지는 무이자 대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은행에서 융자를 다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입주할 시기까지는 은행에서 무이자 대출로 알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이자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다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집값이 엄청 오를 때도 그랬으니까 이제 뭐 좀 약간 투자의 개념이 있었던 사람은 자기 돈이 없어도 이렇게 집을 살 수 있었고, 열채도 뭐 사는 게 가능했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투자가, 돈 없이도 그런 투자가 가능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나 같아가지고 자기 현금이 없이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투자는 쉽게 못했는데, 이제 일부 선구적인 투자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의 주택 환경하고 우리나라 주택 환경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 여기 말레이시아는 집이 뭐 50채가 됐든 100채가 됐든 600채가 됐든 보유세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보유세나 뭐 특별한 세금이 없고 이제 단지 아파트 관리비만 이렇게 내면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집 많은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래도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규제는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여기 주택 환경에 아파트 콘도들이 많이 있지만은 공실이 굉장히 많고, 제가 봤을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콘도 아파트 수준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20, 30%는 말레이시아 토탈로 이렇게 따져도 뭐 한 20% 정도는 공실이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집에 대한 그 환경이나 생각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틀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집이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사할 때도 이제 입주자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날짜를 맞춰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0%입니다. 이제 빈집에 다 이제 새 집을 구할 때는 빈집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빈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이러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집을 찾으면은 들어가는 거는 뭐 금방 오늘이라도 당장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환경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환경이 조금 틀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말레이시아는 집값은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현재 거의 보합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공실이 많아도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빼야 된다거나 뭐 그러한 뭐 강박이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거의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도 중국 사람들이 아파트 쇼핑을 콘도 쇼핑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손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중국계 말레이시안들이 많고 언어가 통하고 뭐 이질감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MM2H 뭐 그런 거 아니면 사업차 해가지고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주택시장에서도 지금도 아주 큰 손은 아니지만 큰 손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제목에 의거하여 제가 저의 부동산 투자의 이런 그 히스토리를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낙제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